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대부분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주식 투자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실제 주식 투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정권 전문가들조차 실패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정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도 많고 이코노미스트도 많은데 그분들도 실패해요. 그만큼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그림을 보면 주가를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포유 환율 연구소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 번씩 보라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된 주가 결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한 다음에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소비 내지는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는 금리와 연동돼가 있고요. 또 원자재 시장과 실물 경제도 불가분의 관계고, 또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그 환율, 금리, 원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 전문가들 중에 애널리스트도 좋고 이코노미스트도 좋아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국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환율만 하더라도 김영희 교수 등이 환율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계속 그 공영방송이나 유명 유튜브 방송 채널에 등장해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5년 10년을 지켜봤지만 한상춘 논설위원도 마찬가지고 김영희 교수도 마찬가지고 환율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고정환율제도 이론을 가지고 변동환율제도 시대에 그대로 깨 맞추려고 한단 말이죠. 금리가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죠. 원자재도 증가할 수 있는 원자재가 있고, 2차적으로 증가가 불가능한 원자재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없거든요. 정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테마주 중심으로 그래서 자꾸 접근하는 것 같다는 거죠. 결국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테마주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주는 영업실적이라든지 3년 정도의 영업실적, 매출액 증가율, 또 순이익 증가율, 그리고 EPS 증가율, 이런 것 모두 함께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고 오로지 2차전지 좋다, 그 다음에 NFT 관련 주식이다, 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지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가 결정 원리는 무시하고 테마주 중심으로 접근하고, 정권 전문가들도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니까 테마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공통분모가 형성돼 가지고 모두 함께 몰락하는 거죠. 요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갖고 당하는 거하고 얼추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면, 또 전문가들조차도 그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미래 성장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NFT 관련 주식, 제가 지난해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NFT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면서
토큰이 아닌데 왜 토큰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게 벌써 사기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 사례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오로지 NFT 관련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래요. 그럼 그 기업들이 지난 3년간 영업 실적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한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영업 실적 창출되나요? NFT 관련 주식이라고 영업 실적 창출되나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전지를 대표하는 국내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뭐 사업부만 독립해가 나왔지 2차전지를 뭐 어제 오늘 생산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1, 2년 전부터 전기차는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EPS 증가율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EPS가 겨우 3,900선 주당 순이익이죠. 3,900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주당 순자산도 4만원이죠. 그런데 40만원으로 또 공개를 했는지 30만원에 공개했네요. 30만원에 공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게 주당 순자산이 4만원도 안 되고 또 주당 순이익이 3,900원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 그 공모 가격이 30만원으로 책정하나요? 그거는 그 포유 환율 연구소도 제가 이제 투자 분석 팀장 출신인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 예?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거는 뭔가 모종에 보이지 않는 거래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근데 이런 기업을 또 40만원도 사다고 뭐 60만원 간다, 1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권 전문가들이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주가가 결정 원리는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인데 어떻게 영업실적도 수반되지 않는, 그러니까 당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공모가격이든 아니면 현재 주가든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또 매출액이 수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기업이 주가가 40만원 가느냐는 거죠. 그러다가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투자자 따라 들어가지요. 그럼 당연히 실패가 보장된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한 거다. 제가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LG 에너지 솔루션 55만원 할 때 향후 목표 가격을 30만원으로 책정할 때 그 무렵에 정권 전문가들은 65만원으로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더 올라간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50% 정도 내려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80% 차이 나죠. 어떻게 투자 분석 팀장 출신과 애널리스트의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은 실패하죠. 정권 전문가들은 그걸 과장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 들어가고 공모 경쟁이 뭐 엄청나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그걸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국내든 아니면 수출 시장이든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는 다 얘기해요. 그런데 수출 사상 최대 그 증가는 그건 이게 또 막 홍보를 해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 가격도 상승을 하는데 일부는 기업이 흡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기업이 흡수한다면 이익이 안 나오거든요. 영업실적 수반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증가시킬 수 없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증가시킬 수 없는 기업도 많아요. 중국 수출하는 기업들 뭐 아마 대부분이 증가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이제는 그걸 알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알고 또 제조도 해봤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100%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차전지 생산 업체지 이것도요, 매출액은 늘었어요. 왜? 리튬 가격 오르고 코발트 가격 오르고 니켈 가격 오르니까 생산 원가 상승분을 일부는 증가시키죠. 근데 일부는 자기가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안 생기는 거예요.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이 아니고. 그리고 한계기업을 또 추천해요.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테마주 추천하는 종목 중에 70%는 한계기업이에요. 어떻게 한계기업이 성장주식이 될 수 있나요? 예? 여태까지 왜 한계기업으로 전락했을까요?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한계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기업이 환경 바뀐다고 한계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NFT, 메타버스, 2차전지 관련주 등등 여러 가지 테마주가 있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경기 불황 논쟁이 있는 시기에도 테마주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기 불황 논쟁이 있는 시기에는 믿을 것은 실적이에요. 반드시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만이 테마주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경기 불황인지 아닌지 그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테마주라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 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주가 결정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업실적인데,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테마주, 또 경기 불황기에는 영업실적이 악화되잖아요. 그때 테마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가 최근에 그 구리 관련 주식을 추천하면서 그 영업실적을 제일 중시하는 거예요. 3년 연속 영업실적이 개선되는데 주가는 별로 안 올란 거죠. 그러니까 영업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3년 연속 2배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거의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테마주들은 영업실적은 수반되지 않았고 그냥 그 꿈만 테마주예요.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 주식 모두 다 공통분모가 그 영업실적이 수반될 수가 없는 기업들이지요. 그런데 테마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정권 전문가들도 호도를 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또 따르고, 당연히 실패가 보장된 투자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수와 종목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포유한율연구소 여러분들 종목 추천하는 것을 이제 인식했을 거예요. 지난해 가을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함께 하락해요. 물론 저평가되어 있으면 예외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다 인기 종목이고 또 비인기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면 대부분 하락이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것 같으면 지수 바닥인 무렵에 종목 투자해요. 제가 엔비디아를 추천한 것도 그런 케이스죠. 또 엔비디아와 테슬라 매도 의견을 낸 것도 지수가 내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매도 의견을 낸 거죠. 왜 아니나 다를까? 지수가 하락하니까 테슬라 주가도 하락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3월 15일에는 엔비디아 주식, 테슬라 주식 다 추천했어요. 그 이후에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등락을 무시한 종목 추천은 실패가 보장되고, 또 포유 환율연구소 접근 방법대로 투자해도 연 100% 수익 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난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 고점에서 매도 의견 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30%다 하락했어요. 그러면 현금화 시켰다면 30% 높은 가격에서 이제는 30% 낮은 가격으로 투자해가지고 또 한 30% 남기잖아요. 그러면 60% 차이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지수 아래쪽에 투자하는 인버스 투자를 얘기했잖아요. 레버리지 2배 정도 사용하도 된다고. 그러면 15% 정도는 또 30%예요. 순식간에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데 영업 실적도 수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테마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정권 전문가나 그것을 듣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나 뭐 실패가 보장된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노파심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주가 결정 원리부터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주가 지수 등락을 이용하는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 제가 느끼기로는 98%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